스토리에서만 봤을 때 마비카는 나타 스토리를 다 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마비카가 어떤 캐릭터였나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서브컬처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캐릭터 수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유저와 캐릭터 사이의 호감도, 친밀감, 애착을 형성하게끔 만들잖아요. PV 영상, 성우님들 연기, 일러스트, 라투디 같은 거에도 공을 많이 들이고요. 그런데 이번 마신 임무를 하면서 마비카하고 제가 유대감이 깊어졌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하고 여행자가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원석을 써서 가차를 하는지 복기를 해봤는데, 일단 종려랑 벤티는 여행자한테 가이드이고 조력자였죠. 풍마룡 사건 같이 해결하고 송신의뢰 같이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고 같이 다녔어요. 우리가 여행자가 돼서 스토리를 미는 동안 함께 역경을 극복하죠. 이러면서 얘들이 누구인지 알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벤티는 음유시인 친구랑 같이 자유를 위해서 폭군에 맞서 싸웠잖아요. 하지만 이 음유시인 친구는 결국 전사했고 벤티가 그를 대신하게 되죠. 아마 우리가 벤티를 뽑을 때 죽은 친구가 보지 못한 지금의 몬드를 대신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종려는 일단 영상이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그의 보호막 이스킬처럼 직접 관여는 안 해도 항상 멀리서 우리를 묵묵히 지켜주고 있잖아요. 비록 계약이 끝났을지라도 우리를 포함한 모든 백성을 지키는 왕의 진중함을 공유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덴은 앞에 두 사람과 다르게 여행자하고 관계가 차별화되는데, 여행자한테 라이덴은 적대자이자 최종 보스였어요. 첫 등장부터 우리가 아는 그 발도술로 신의 위험이 어떤 건지 체험시켜줬죠. 스토리를 같이 진행한 건 아야카, 코코미, 카즈야 등이었지만 라이덴은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최강의 적이자 벽이라는 카리스마 있는 포지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덴을 뽑고 나서 단순히 우리 파티에 가입한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언제든지 직접 나서서 적을 베어버리려고 하잖아요. 냉정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한테 방해가 되는 건 모두 없애버린다는, 다시 말하면 지켜준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나쁜 여자가 되어줄 수 있는 카리스마와 츤데레 같은 면을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히다도 독특한 포지션이었던 것 같은데, 여행자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이긴 한데 정성궁에 갇혀 있어서 물리적으로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정신적으로 조언과 가르침만을 통해서 여행자 스스로 해결하게끔 돕는 거고요. 그리고 신인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500년간 갇혀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자한테 나히다는 정신적인 스승이자 구원받게 되는 히로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불쌍하고 선한 신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 지갑을 열어서라도 구해주고 싶은 사명감을 갖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프리나는 얘가 신이 맞나 싶은 허접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더 궁금증을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고 나니까 폰타인이라는 곳 전체가 사실은 그녀의 무대였던 거죠. 그리고 같으면서도 다른 인물, 포칼로스와 프리나라는 두 인격이 한 캐릭터 안에 녹아드는 입체적인 경험을 했어요. 마치 붕괴 스타레일의 반디랑 샘처럼요. 가짜이지만 진짜를 연기한 프리나, 진짜이지만 진실을 숨겨야만 했던 포칼로스가 사실상 동일 인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행자 시점에서 느낀 프리나는 진실을 숨긴 용의자이자 무대 위의 배우였습니다. 그녀를 뽑는 가차 포인트는 지금의 행복한 폰타인 뒤에는 사실 사람들은 모르는 전대물의 신들,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한 인간 소녀의 헌신이 맵 곳곳에 숨어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지역을 돌 때마다 이들의 사랑과 헌신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게 만드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비카를 볼게요. 솔직히 스토리는 좋았는데 스토리에서만 봤을 때 마비카는 브리핑하는 지휘관?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같았어요. 여행자랑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찐친도 아닌 거죠. 전쟁 준비하느라 바쁘셔서 우리랑 같이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신들처럼 인간적인 면도 잘 안 느껴졌고요. 이게 없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예견된 패배를 앞에 두고도 목숨을 바쳐 싸우러 가는 영웅들의 비장함, 정신세계 속에서 죽은 영웅들을 회상하고 이들의 의지를 계승하려는 고뇌에 찬 모습, 마지막으로 500년 전에 이별한 가족을 세기바랜 종이 인형을 통해서나마 만나는 점처럼 몰입할 수 있는 인간적인 여지는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우리 유저들은 아는데 여행자는 모릅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은 여행자 시점에서는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PV 영상, 애니메이션, 회상 장면 같은 걸로 마비카가 어떤 캐릭터인지 보완 설명하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마비카의 스토리 배경은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과 비슷해 보입니다.
막을 수 없는 재앙을 앞에 두고 동료들과 함께 싸웠던 점, 그리고 전우들을 뒤로 하고 홀로 먼 미래에 남게 되면서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 점 등이 그렇죠. 다만 나타 스토리의 마비카는 젤다의 링크랑은 다르게 과거의 영웅들의 행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후대의 새로운 영웅들과 함께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점이 달랐죠. 그리고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나타인들의 가치 때문인지 불의 신 한 명이 아니라 나타의 구성원들이 모두 영웅이 되는 과정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녀의 비중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마지막 5막 스토리를 사막과 막간 임무에 합쳐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점만 빼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카치나라는 소녀를 통해서 환혼시, 대영혼,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 밤순찰자 전쟁 같은 개념을 설명이 아니라 체험시켜준 점이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나타는 이들의 말대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타인은 아니지만 먼 곳에서 온 한 이방인도 함께 참전해서 목숨을 바쳤죠. 이제는 그가 평안히 잠들었으면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저희와 함께 가시죠. 그래, 함께 가마.